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호함수와 극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호함수가 뭐냐? 부호함수가 뭐냐면 여기 이제 설명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최근 기출 문제를 살펴보면 함수의 부호를 추론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 발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최근 기출 중 난도가 높았던 문항으로 2024학년도 수능 22번 이거 모르는지 모르지 니네? 네. 있어. 이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이 수능 그러니까 이 수능 있잖아. 요 수능이 1번부터 21번까지가 진짜 개쉬워. 22번이. 근데 22번만 졸라 어려운 거야. 들어왔어요. 되게 정답률 1%가. 이거 그 막 분수 나오고 그런 거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요런 부호 추론형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호 추론형 문제는 극한이랑 섞어서 나오기도 하는데 부호에 따라서 함수가 다르게 나오면서 불연속이 생기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한 예시를 드는 건데 여기 보면 얘들아 이게 뭐가 존재하는 거야 지금? 그거요?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죠. 네.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아야 극한값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지금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이게 양수면 뭘로 나오고 플러스 음수면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x의 부호에 따라서 함수가 다르게 정의되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부호함수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을 각각 분석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같아지려면 F0이 결국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그 부호가 달라지는, 그러니까 X값에 따라서 식의 값이 달라지는 경우에 뭔가 존재를 해야 되면 그게 그냥 0이 돼버려야 돼. 그러니까 부호가 달라지면 그 두 개가 같아야 된다라는 문제가 어쨌든 조건이 많이 나올 텐데 그게 이제 0이 돼야 된다. 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감각은 한 문제만 보고 끝내면 잘 안 남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연습을 많이 하겠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자 한번 봅시다. 예제 1번입니다. fx가 x-2, x-3이야. 그랬을 때 gx를 이렇게 정의를 해버렸네요. 네. 이건 그럼 어떤 식의 의미가 되는 거야? 일단 뭐를 한번 그려봐. 그래프를 그려봐요. 이거겠네? 네. 네, 오른쪽에서 오는 값을 따라가자라고 했죠. 네. 그러면은 양수인 애는 양수 쪽인 애는 값이 뭐가 되겠어? 1. 그러면은 내가 gx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거야. 여기가 x축이야. 네. 그러면은 3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그러면 3 오른쪽에서 오는 거는 값이 다 얼마란 얘기야?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3일 때도 그러니까 x가 3일 때도 값은 뭐야? 1인 거지.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색칠하고 여기는 이렇게 쭉 가주면 되겠죠. 네. 그죠?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 2랑 3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해?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 2를 여기는 포함을 시켜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라인이 되겠죠. 네. 그 다음부터는 다시 뭐가 되더라? 1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gx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h1이 2고 최고 참계수가 1인 3차함수 hx가 있다. 그럼 hx가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우리 이거 기억나지? 얘네가 뭐가 되는 친구? 얘는 지금 불연속인 친구죠. 네. 불연속인 게 있고 hx는 3차함수니까 연속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지금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건 불연속인 친구가 같이 돼. 그러니까 불연속이 되는 순간에서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hx는 뭐로 시작을 해야 된다? x-2 x-3으로 시작하고 어떤 다른 게 들어가겠죠. 근데 1이 얼마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다 1을 넣으면
2가 되네요? 네. 그럼 K가 얼마란 얘기야? 0. 0.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H4가 얼마가 되더라? 8. 8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 그리고 이게 오늘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아주 그지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이미 많이 겪어보긴 했을 거겠지만 그죠? 아닌가? 많이 배워봤죠? 넘어간다기보다는 여기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또 어떤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할까요? 3차 함수 fx에 대해서 얘가 존재하도록 하는 t 값이 0과 4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0과 4밖에 없다. 운이 0이랑 4밖에 없고. 그치, 이 f 어쩌고 x에다가 뭐를 넣었을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뭐랑 뭐에서 부호가 막 달라지겠어요. x가 얼마일 때 부호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t를 넣었을 때 부호가 달라지겠죠. 네. 근데 그게 존재한다라는 건 여기다 t를 넣었을 때 이게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네.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t가 0이랑 4밖에 없다라는 건 f0이랑 f4가 0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럼 3차 함수인데 근이 2개밖에 없는 친구는 뭐랑 뭐가 있어요? x제곱 x 마이너스 어. x 마이너스 4의 제곱. 요거 2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가 0, 여기가 4. 여기가 0, 여기가 4. 근데 이렇게 됐을 때 f1이 양수인 건 뭐밖에 없어요? 이쪽밖에 없죠? 그러니까 fx는 뭐가 되는 거예요? x x 마이너스 4의 제곱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f2는 얼마가 된다? 8. 예, 얘도 마찬가지로 8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1번, 2번이죠?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뭐야 이거? 0일 때가 극한값이 없을 것 같으니까 f0이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 극한값 자체는 또 뭐가 되는 거니까? 0이 되는 거니까 f2도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fx는 바로 x-2가 되기 때문에 f4 같은 경우에는 8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계산을 때릴 수가 있겠고요. 자, 문제는 이 친구죠. 자, 이 친구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줘야 될까요? 일단 1이랑 마일. 1이랑 마일이 근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여기 이쪽에서 봤을 때 어쨌든 극한값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분모가 0으로 가는 친구가 1이랑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fx는 이거 두 개는 우리가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일단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요 두 번째 조건을 보고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넣어볼게. 이렇게 됐죠. 그러면 뭐가 돼 일단? x-1은? 그냥 자연스럽게 약분이 하나 되죠. 그럼 약분이 됐을 때 여기 지금 좌극한 우극한 달라지는 친구가 뭐야? 좌극한 우극한 달라지는 친구가? x가 어디로 가까워질 때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지겠어? 마이너스 1로 갈 때 달라지겠죠.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 마이너스 1로 갈 때 이거 절대값 있으면 제곱이 fx 쪽에서 요 밑에 x 플러스 1의 제곱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제곱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x 마이너스 1은 어차피 뭐가 되니까 약분이 되고 여기서 이미 이쪽은 해결됐으니까 여기는 필요 없고 여기 이제 x 플러스 1이 남아있으니까 이게 제곱이 돼줘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잘 기억해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fx는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f3은 얼마예요? 아이고 32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뭐 다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볼게요.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얘도 이제 가끔 나오죠. 뭐 x가 어디로 갈 때는 뭐 양수일 때는 뭐 음수일 때는 뭐 아니면 뭐 극한값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함수가 정의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또 얘도 불연속이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고 그럼 여기 이제 문제 좀 한번 읽어보면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는 말 그대로 극한값으로 함수값을 정의하는 함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뭔 말이야 도대체. 요 식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함수가 문제에 등장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다음 문제를 푸는 거죠. 그죠? 이거를 먼저 이거 막 고민하고 있을 필요가 없고 이거 일단 그냥 두고 다른 걸 원래는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만한 후보 그러니까 어디서 극한값이 없을 것 같은 거야 0. 그러니까 그 0을 기준으로 먼저 부호를 나눠서 먼저 해결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해보면은 0일 때 안 생길 것 같으니까 0일 때랑 아닐 때로 이렇게 깔끔하게 문제 GT를 정리를 해놓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GT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0일 때도 이게 0이 아닐 때는 됐으니까 필요 없는데 0일 때 이 친구가 결국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럼 존재하려면 이 fx는 뭐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된다? x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된다.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그대로 적용을 해서 fx가 x제곱은 인수로 갖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 얻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뭐 요렇게 했고 저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극한값이 다 0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더라 라는 건데 뭐 길어졌는데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바는 이렇게 두 가지래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만한 후보를 찾고 구간별로 함수를 한번 나타내보자. 그래서 위 두 단계만 거치면 구간별 함수가 주어진 문제로 바뀌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다. 이건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어렵긴 해요. 알겠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풀어나가면 그래도 풀 수 있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네. 네. 벌써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이제 문제 나오는 게 이건데 이번에는 한쪽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도 한번 공부해보자 이렇게 돼 있어. 한쪽 극한이라는 건 뭐야? 우극한 자극한 우극한이면 우극한이고 좌극한이면 좌극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 봐봐. 얘들아, 우리가 문제를 보면 이런 게 나와. 가끔 나오잖아, 그치? 그럼 진짜 풀기 싫잖아. 맞아. 나도 풀기 싫어. 사실 이런 거 나도 별로 자신이 없긴 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어차피 극한이니까 t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까워지면 그냥 fx, 원래는 그냥 0이니까 fx를 그냥 써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fx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x보다 어떤 거? 조금이라도 큰 거. 그래서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극한 이 개념이 사라지니까 그래도 함수 파악하기에 조금 편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gx는 x 플러스면 뭐야 얘들아? 극한 이거 그러면 그래프 살짝 그려볼 수 있나? 살짝 그려볼까? 1일 때 보죠. 1일 때 1일 때 3 그럼 이렇게 오는 건가? 그죠? 그 다음에 1일 때 2니까 요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근데 나는 오른쪽에서 오는 친구를 따라가자고 한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뭐만 살짝 어차피 여기만 이렇게 계속 오면 되지. 그치. 그러다가 2 플러스니까 여기가 1이니까 1 플러스일 때는 극한값은 얼마야?
2지. 그럼 이때는 뭘 해줘야 돼? 색칠을 해주고 여기를 구멍을 뚫고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요런 게 약간 바뀐다는 거야. 요런 게. 그러니까 봐봐. 이게 gx는 fx를 따라오는 건 맞지? fx의 무슨 극한인 거야? 우극한이야. 그러면은 여기가 1,2가 있어. 그러면 1 전에는 계속 우극한이니까 그래프 따라서 계속 올 거 아니야. 근데 1일 때 우극한도 얼마니까 지금 보면 2잖아. 우극한은 2잖아. 그치? 그러니까 2일 때 이게 gx는 fx의 우극한을 따라가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색칠을 하고 여기는 이제 요렇게 뚫어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것만 우리가 구분을 잘 지어주면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게 문제 푸는 방법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앞전과 마찬가지로 gx를 구간별 두려울 것이 전혀 없다.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요. 그래서 예제 1번을 한번 볼 건데요. 자,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리된 함수 gx가 있다. 얘네 둘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라는 겁니다. 네? 3개? 2개야? 두 개가 두 개인데? 이건 네 개야. 이게 감이 두 개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일단 이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됐다 그랬죠? 제곱. 제곱. 오, 이제 감을 잡았네. 그럼 ft는 t-1의 제곱인데 최고창의 개수가 없으니까 a라고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얘들아 이거 생각을 해보자. 이게 gx를 이제 우리가 함수식을 한번 적어볼 건데 gx가 뭐야? t가 x로 가까워질 때잖아. 그치? 그럼 x가 뭐를 기준으로 나눠주면 되겠어? 1. 그럼 x가 1보다 크면 식이 뭐로 정리가 될까? a t-1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해돼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x가 정확하게 1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럼 1이면 1이면 0. 약분 하나 되고 0. 여기다 그냥 0 넣으면 되니까 0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으면 그치 마이너스 a t-1 이렇게 정리가 될 거란 얘기.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개수는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둘이 연립할 거 아니야. 네. 그럼 둘이 연립하다 보면 만나는 게 그냥 그래프 대충 그려볼게. 어차피 a 약분하고 그래프 그려도 되니까. 그치, 3개죠. 여기가 1이면 이쪽은 요렇게 되는 거고 요쪽은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근이 총 몇 개가 생기더라? 하나, 둘, 3개가 생기더라. 형이 지금 찍어서 맞았으니까 손님이 이렇게? 네,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간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죠? 수능에서는 내가 분명히 실력을 받는 거. 자,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우리 아까 해봤죠, 이거. 근데 이번엔 뭐야? 좀 어렵게 생겼어요. 이건 뭐야? t가 0보다 조금이라도 큰데 그걸 뭐 하겠다는 거니까? 빼겠다는 거니까 얘는 굳이 따지면 아까처럼 표현했을 때 fx-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작은 쪽으로 가는 친구를 구한다 이런 느낌인 거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좌극한을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등호를 어디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gx는 사실상 뭐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거 식은 똑같은 거지. 근데 다만 뭐만 다르다? 범위만 조금 차이가 있다. 요거만 여러분이 기억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번은 끝난 거네요. 요게 1번이죠. 그럼 2번도 할 수 있나? 그럼요. 이건 뭐야? 2 플러스면? 지금 2 플러스면? 2 플러스면은 5죠, 5. 2는 뭐예요?
마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2니까 예, 7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3번, 4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접근을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여기서 좀 신경을 먼저 써야 되는 건 여기 부분, 요거랑 요거 좀 처리를 먼저 해줘야 되겠죠? 여기는 아까 우리가 좀 봤던 거잖아. t가 0보다 조금 크니까 얘는 그냥 뭐라고 생각해? f, x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얘가 조금 문제인데 t가 2보다 큰 쪽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f, x 플러스 2의 우극한이라고 생각해주면 조금 좋겠죠. 그쵸.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이러면 이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x가 뭐일 때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쵸?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는 뭘 따라가야 되는 거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니까 x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gx가 먼저 뭐 곱하기? 그냥 일단 gx를 좀 쓸게요. 헷갈리니까. 자, 그럼 여기는 마일인데 마일보다 작은 걸 여기다 넣잖아, 그치? 네. 그럼 그때는 1보다 약간 큰 거죠. 네. 맞나? 약간 큰 거 맞죠? 마일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거니까. 그러면 상쇄되는 거 아니야? 좌에서 합쳐지면 상쇄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1보다 약간 작은 쪽에서 오는 거를 봐야 되는 거죠. 1보다 약간 작은 쪽. 그러니까 여기가 보면 마일보다 약간 작은 쪽이니까 여기다가 넣게 되면은 1보다 약간 작은 쪽에 있는 우극한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식을 따라가야 돼? 1보다 좀 작으니까 x-a 요 식을 따라가야 되는 건데 이 식에다 x 대신에 뭐를 넣어야 된다? x 플러스 2를 넣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x 플러스 2 마이너스 a가 되면서 이때의 마이너스 1일 때의 좌극한을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극한값은 마일 1마 a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x가 뭐일 때? 그냥 마 1일 때를 먼저 해볼까요? 그냥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에서 오른쪽으로 가까워지는 거.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오른쪽은 밑에 걸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을 정확하게 넣으면 1보다 큰 쪽. 1보다 큰 쪽이면 위에 거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고 여기다 대입하는 거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마1, 마-a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괜찮아요? 자, 그럼 x가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어떨 때? 클 때?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이면 밑에 걸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x 마이너스 a가 이제 gx가 되는 거겠네. 그 다음에 이쪽은 마1보다 조금 커. 그럼 어떻게 돼? 1보다 커지겠죠. 그럼 여기 위에다 넣어야 되니까 x 플러스 2로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다 이제 뭐를 넣으면 마1을 넣으면 되니까 마1, 마-a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 그래서 저거 위 이쪽 거 뭐야? 이쪽 식 뭐야? 요 제일 위에 거죠? 그럼 마1 플러스 a 더하기 마1, 마-a가
마1 마 a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날라가고 a가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4번 했나요? 풀어봤나요? 한번 풀어볼까요? 아직 안 풀었으면? 왜 1번이 되는지를. 요거 바로 FT 바로 작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는? 어쩌고 저쩌고 t 플러스 1의 제곱 t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돼야지만 이게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될 거다라는 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이 절대값 있는 친구 할 때. 이게 왜냐면 절대값 있는 친구 할 때 뭐였어? 그 안에 있는 인수가 될 때가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가 제곱이 돼야 된다라고 했던 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그럼 여기서 이게 마이너스 2일 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려면 이런 그래프는 그래프 모양이 이거 아니면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래프지만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마1이랑 1이 되면서 음수 쪽에 교점이 안 생기죠, 이러면. 그러니까 A가 5가 돼줘야 된다는 얘기야? 음수가 돼주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여기가 X축이 돼야 되겠고 여기가 0,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여기다 0 때려 넣고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 t 플러스 1의 제곱 t 마이너스 1의 제곱이 fx가 돼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2를 때려 넣으면 답은 1번이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5번, 6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5번은 뭐야? 이거 이렇게 된다는 말이 뭐야? 좌극한이랑 우극한 이거는 이 표현은 그래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이게 A가 근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A가 근이 되는 친구가 근인데 근 중에서 접하는 거 말고 뚫고 지나가는 근이 1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4는 중근이 돼야 되는 그냥 바로 이런 그래프가 이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fx가 x-1 예, 요렇게 1뿐이니까 이게 뚫고 지나가는 게 1개. 아니 A값이 오직 1개뿐이라길래 4, 3번인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라고. 이 새끼 똑똑한데? 너 몇 등급 나오냐? 나랑 비쌀 것 같은데? 됐죠? 그 다음에 바로 6번 가겠습니다. 그만 괴롭혀 내꺼. 자, 6번은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뭐는 있어야 된다. fx의 근이 x 2랑 y 2랑 마이가 일단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fx가 x-2 x 플러스 2가 일단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절대값이 하나 들어가 있잖아. 그쵸? 그럼 여기에 요 뒤에 뭔가의 제곱이 들어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왜냐면 얘네 둘은 날라갔고 그러면 여기서 얘네 둘이 약분됐으니까 여기에 뭔가의 제곱이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게 여기서 뭔가 다른 근이 하나 나오면 그 다른 근의 제곱이 여기 밑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얘가 어떤 썸띵 다른 거에 제곱인데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2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뭐 극대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그러니까 극대값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2랑 마이너스 2랑 같은 라인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중근이니까 이 P라는 친구는 무조건 2랑 마이너스 2 사이에 어떤 값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1 넣고 계산을 하면은 1-P의 제곱이 4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P가 3 또는 마일인데 얘가 맞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넣고 계산을 하면 F4는 301에 넣어라 이렇게. 7번, 8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7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결국에 요 gx라는 친구가 이쪽은 뭐야? f의 플러스 쪽, 여기는 f의 자극한 요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요거 두 개를 더해서 gx를 만들자 이렇게 되는 건데, 더해서 만들자. 그러면 gx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gx는 어떻게 될까? x는 x가 3보다 작으면 그치, x가 3보다 작은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4x 플러스 8입니다. 왜냐면 x가 3보다 작으면 이게 k가 그 양수 쪽에서 오든 마이너스 쪽에서 오든 어쨌든 우극한을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 네. 그럼 우극한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건 그냥 그래프 원래 거 따라가면 된다라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겠네. 이게 경계가 아닌 쪽에서는 우극한이 그냥 함수값이랑 똑같을 거니까. 근데 그걸 몇 배를 해줘야 되는 거야? 2배. 이게 좌극한 쪽에서도 어차피 똑같은 일이 발생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때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근데 x가 3이면 우리 이거 맨 처음에 풀었던 문제 생각해보면 이게 fx 그냥 그대로인 거고 하나는 어떻게 돼? 아래에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우극한일 때가 바뀌고 좌극한일 땐 그대로 갈 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3일 때는 이쪽 함수값이랑 이쪽 함수값 두 개를 더해줘야 되는데 여기다 넣으면은 마이너스 2고 여기다 넣으면 2니까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이. 그 다음에 x가 3보다 큰 쪽이면 2ax 요거 또 2배 해주는 느낌으로 가는 거니까 요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4.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지금 보면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더해서 원래 게 나와야 된다라는 것. gx가 이게 지금 봐봐. 이렇게 지금 gx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네. 근데 좌극한 우극한이랑 더해서 함수값이 나와야 되는 거야. 네. 근데 일반적으로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지금 다 어때? 같죠? 일반적으로는 같죠? 일반적으로는 같단 말이야. 그럼 같으면 좌극한이랑 함수값이랑 더해서 좌극한이랑 우극한을 더해서 함수값이 되는 상황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네. 그럼 뭐가 돼야 되겠어? 얘도 0. 얘도 0. 그래서 얘가 0이 돼야 되면, 그러니까 0으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같은 애를 찾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0으로 같은 게 뭐가 있어? x가 얼마일 때? 3. 일단 2도 있죠, 여기서. 2. 그죠? 그 다음에 3일 때도 괜찮아. 왜냐면 3일 때, 위아래. 여기 위아래 따라가는 거고, 여기 위에 따라가고, 여기 밑에 거 따라가면은, 어차피 두 개 더해서 극한값은 0이 될 거고, 함수값은 0이니까. 네. 그래서 x가 3도 괜찮은 거죠. 그러면, 여기 두 개 나왔으니까 이쪽에서도 하나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때 x가 5가 되면서, 이 k의 합이 10이 딱 완성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여기다 5를 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0. 그러면 4a 플러스 4가 0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1인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가 6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럼 8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8번은 이건 또 어떤 느낌으로 가는 거냐.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얘는 지금 일단 t가 0일 때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럼 0이면 얘도 0, 얘도 0이니까 그럼 0분의 0이니까 0은 뭔가 근으로 갖고 있을 거다 같다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 왜냐면 여기다 t 대신에 0을 넣었을 때 극한값이 4라는 게 있다라는 건 여기다가 t 대신에 0을 넣으면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랑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일단 fxn은 무조건 뭐는 있어야 된다? x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0이 아닌 다른 근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걸 뭐라고 해볼까? 뭐 a라고 해볼까요? 네. 그러면 f a가 0으로 가야 이게 지금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야 극한값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치? 그러면 얘가 0이면 뭐도 0이야? 2a도 0이죠. 네. 그러면 이제 x가 2a일 때를 또 한번 가정해보는 거야. 그럼 2a가 0이면 4a도 0이네? 무한이가 8a. 그러면 근이 도대체 몇 개가 나오는 거야? 근이 몇 개가 나오는 거야? 그냥 졸라 많이 나오는 거잖아. 돼, 안 돼? 안 돼요. 이러면 어떤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야? 사참수가 안 돼. 4차 함수가 아니잖아. 4차 함수면 근이 4개까지밖에 못 나오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x가 0이 아닌 근은 없죠.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없다라는 이 결론에 도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x 4제곱은 아니고 f1이 1인 거는 물론 x 4제곱이면 f1이 1인 맞죠. G0이 되려면 그러면 g0이 4가 돼야 된다라는 거에 약간 포커스를 맞추면 얘가 x가 되고 여기가 2x가 들어가겠죠. 그쵸? 그러면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이게 몇 개 있고 여기 뒤에 뭔가 달라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고를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몇 개인지 모르니까 그럼 여기다 이제 다른 어떤 qx를 붙입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리미트 x가 t로 가까워질 때 fx분의 f2x니까 2n xn q2x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 0이 아닌 0 이외의 근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 얘가 지금 0일 때만 보면 되잖아. 0일 때를 보면 q0은 어차피 값이 어떻겠어? 상수니까 그럼 날라가겠네? 얘도 날라가겠네? 근데 이게 4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x가 2n이 2란 얘기야. 그럼 결국에 fx가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 x제곱 ax 플러스 b라고 일단 4차니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 근데 f1이 얼마니까? 1이니까 여기다 1을 다 때려 넣으면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b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a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1을 넣었을 때 여기가 1이 돼야 되니까. 그럼 이게 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없어야 된다는 얘기야? 있어야 돼요. 이게 실근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야. 판별식이 그러니까 여기서 판별식을 때려주면은 a제곱 플러스 4a가 작다. 그래서 a의 범위가 기가 막히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F3은 9 플러스 2a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먼저 뭐를 곱해주고 2를 곱해주고 9를 더해줘야 되겠죠. 예. 그러면은 1부터 9 플러스 2a가 9까지 나올 거고 여기다 이제 뭐를 곱해주면 9를 곱해주면은 F3이 될 거고 요게 이제 81이 되겠죠. 예, 그래서 답은 92 되더라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겁니다.